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거 우리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요즘 막 시국이 흉흉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지금. 아, 진짜. 진짜로. 자꾸 누가 기침해가지고 그죠? 기침할 때. 네. 자, 계속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네, 네. 좀 답답합니다. 네, 벗을까요? 오늘 벗고 하죠 예, 이제는. 뭐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안 벗을 생각인데? 아니 이게 요새 마스크 다들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나면 여기 이렇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자국도 남고 화장품도 좀 묻고 이게 자국이 금방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이건 아니지만 불편하더라고요. 다 어떤 마스크 쓰면 이렇게 안경 맞아요. 사이에 김이 예. 올라와서 이렇게 세상이 네. 흐려졌다 그럴 수 밝아졌다도 있죠. 하고. 네. 자, 어쨌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아주 전 세계가 난리인데 네. 우리도 오늘 준이 왔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얘기부터 할까요? 벌써 두 개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국이 남는다 그러셨잖아요. 네. 남는 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은. 아. 안 남으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그래요? 마스크는 원래 목적이 남한테서 자기한테 오는 거를 막는 것도 있지만 내 거에서 남한테 가는 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남한테서 자기한테 오는 거를 막는 데 있어서는 밀폐가 되게 중요한데 밀폐된 정도가 이제 말씀처럼 이렇게 누르는 거가 이제 보통은 저희가 쓰는 마스크 중에서 KF94, N95 정도는 누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기 전파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눌러서 흔적이 남아야지 제대로 착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형님 말씀하셨던 우리 노영께서 말씀하셨던 김 서리는 거는 역시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 숨을 쉬는 게 이제 김이 서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인데요. 마스크 쓸 때 이게 코를 가려야 되거든요. 네. 또 코가 원래 밀폐가 완벽히 돼야 김이 안 서립니다. 네. 김이 서린 거면 마스크를 잘못 쓴 거네. 그렇죠. 완벽한 차단이 안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공기 전파 감염,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네.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말 감염일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서리거나 자국이 남지 않는 마스크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근데 완벽한 마스크의 착용 방식은 네, 네, 네. 김이 안 서리고 자국이 남아야죠. 네. 그러니까 공기 감염까지 막으려면은 진짜 막 자국 네. 남도록 꽉 써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면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이렇게 비말 감염이라 그래서 콧물, 뭐 가래, 뭐 침 침. 이런 거를 통해서 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별로. 네. 그 마스크도 여러 종류인데 네. 그 지금도 뭐 여기도 여러 개 있지만 네.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는 현재까지는 그냥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덴탈 마스크라 그러는데요. 치과에서.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맞아, 요겁니다. 맞아, 예. 맞아, 맞아.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죠? 같은 색깔만 거라고 보시면 다르지? 됩니다. 아, 네. 근데 스타일이 좋네. 그 인싸들이 저도 병원에서는 요걸 씁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덴탈 마스크 보통 얘기하는 거고 네, 네. 덴탈 마스크라고 부르는 건 치과에서 치과에서 주로 쓰시죠.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시술하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치과라는 게 결국 입을 벌리고 있고 치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치과 의사 선생님과 환자 간의 어떤 그 대화도 해야 간격이 되고. 되게 짧으니까 당연히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해야 되니까 이걸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비말 감염에 의한 전염이 의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덴탈 마스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막아줘도 충분할 거다라고 지금은 저 생각하고 있죠. 마스크는 뭐예요? 저 이제 KF94일 거고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9495 이거는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작은 그러니까 예, 그쵸, 예, 입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9495는 힘듭니다 쓰면. 이건 맞아요. 뭐예요? 이거는 3M. 93 아닌가요? N9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네. 어디서 아니, 이상? 아 이거 N9네요. 아 이건 N9네요. 이거 왜 이걸 쓰세요? 아니 지금 이거 가져왔어요. 앵고면 이런 때- 앵고면 좋은 거 아니야? 제일 센 거죠. 네. 원래 숨 막혀 이거는. 여기 뭐라고 써져있냐면 방진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방진 2급 보시면 깜짝 방진 놀랐네. 2급. 난 이걸 여기서 볼 거라고 이거는 더 미세먼지 더 높이 들어줘. 이거는 미세먼지도 막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미세먼지 한창이거나 황사가 있을 때 아주 정말 작은 입자들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입니다. 투머치죠 사실은. 특이한 분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이제 N9 정도 되면 호흡 곤란이 자주 생기죠. 벗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누가 그것도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요거 관련돼서 이제 얘기됐었던 게 뭐 중국에서 얼마 전에 마스크 관련돼 가지고 아이들은 마스크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해당하는 이유가 N95나 KF9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입자까지 차단을 하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하기가 오히려 힘들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호흡에 곤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감염을 예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숨 쉬는 게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쓰고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쓰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오. 네. 예를 들어서. 다 해보고 싶어.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꽉 막는 거를 쓰면 자꾸 답답해서 만지다 보니까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코로 갈 수도 있다고. 그거 맞는 얘기죠. 네. 그 요즘 이제 최근에는 네. 나한테 상담을 오는 아이들도 이제 이걸 쓰고 들어와서 쓰고 상담을 해요. 그냥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도 갑갑하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네. 벗을 때 이러고 벗어. 그럼 내가 막 그 손 뜯어 말리고 싶으니까. 맞아.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내려서 여기 네. 턱에 이렇게 걸게 네. 되거든요. 손 쏟을 때 가져와서 이렇게 손 다시 씻고. 근데 궁금한 게 이걸 이제 쓰고 다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환자가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비마를 묻혔단 네네. 말이죠. 그럼 내가 이걸 손으로 만지면은 여기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졌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 손으로 만진 거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묻힐 점막에 때. 묻게 하면 왜 이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내가 다시 먹으면 네, 그건 그러면 해로울 수 그렇죠. 있죠. 당연한. 그건 전염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했어요, 감염자가. 그래서 네, 그렇게 마스크 될 수 내리고 있죠. 얘기한 다음에 악수하면은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손 씻기가 진짜 중요한 손 거라니까요. 씻기가 참 중요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그 실험한 사진을 하나 봤는데 한 6가지 정도의 식빵을 이렇게 놓고 하나는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이렇게 싹 긁은 다음에 밀봉해서 일주일 동안 두고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을 또 밀봉해서 놓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손으로 이제 식빵을 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일주일 뒤를 봤어요. 근데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쓸은 식빵은 완전 막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는데 깨끗한 손으로 만진 식빵에서는 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고 손 세정제로 씻었다고 한 손으로 만진 식빵에서도 약간은 식빵이 오염이 된 그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위 여부는 솔직히 확인할 수 없는데 외국에서 도는 그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손 씻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스크는 뭐 이런 거는 이제 투머치니까 이제 네네. 버려버리고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는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딱 가이드라인이니까 진료 지침이 나와 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하실 때는 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밀폐된 공간을 가야 된다, 뭐 영화관 네. 아니면 비행기 안 같은 곳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술장이라든지 뭐 환자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갈 때는 사실은 KF94나 N95 같은 것들 써도 되는데 네. 원칙은 어쨌든 이 지금 보이는 덴탈 마스크 정도로 충분하다고 얘기는 하고요. 지금 N95 같은 아까 보셨던 저런 방진 이런 게 써 있는 마스크는 명확하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하고 접촉하는 의료진 혹은 감염의 위험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미국 CDC에서 질병예방통제센터 거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 3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해야 할 일 3가지에 첫 번째가 뉴스에 늘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 손을 열심히 네. 씻는 거 제일 중요하다. 위생 수칙을 지킬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혹시 증상이 좀 있고 감염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꼭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해라. 병원이나 보건소에 이렇게 3가지를 네. 했더라고요. 네. 맞는 얘기네요. 하나가 근데 빠지긴 했네요. 뭐요? 마스크. 그 얘기 지금 하려는데 네. CDC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3가지가 있는데 1번이 중국에 가지 마세요. 이건 뭐 당연하죠. 네, 3번은 여행 가지 말아라. 아시아인들을 공격하지 마세요. 네, 맞는 말이죠. 근데 2번이 마스크를 쓰지 말아요. 오.
또 쓰지 마라까지. 그렇게까지 왜 그 근거가 있나요? 뭐 혹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해롭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손 씻는 것만큼 효과는 없다. 별로 이렇게 네. 효과는 없다라는 손 씻기가 거예요. 더 중요하다. 뭐 근데 이제 이런 요거는 미국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네. 한국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감염이 되는 거의 전파 경로를 보면 아까 저희가 비말 감염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면 저랑 노영이랑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노영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막 침이 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접돼 있는 장소에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밀접 접촉자, 보통은 2m 이내에서 접촉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되면 밀접 접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밀접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랑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걸 권장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저희는 밥도 막 같이 국도 아, 그쵸. 네, 맞아요. 막 고기도 네, 뒤집어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올려주고 좀 막 접촉이 좀 잦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미국 CDC의 권고를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손 100% 씻기는 뭐 자를 필요는 없지만 네. 손 씻기는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저희가 손 씻기 하는 것도 뭐 보이는 라디오니까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손을 씻을 때는 적어도 30초 이상을 씻는 거를 권합니다. 시간을 30초 이상 씻는 걸 권하고요. 이거 이제 이유가 있는데 손을 씻는다라는 행위는 저희 손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세균을거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내면 묻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로 제거할 수 있는 건 사실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나 우리 피부 같은 데 보면 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겉에 껍질, 네. 각질 같은 것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떨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떨어내는 건 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비누질을 많이 하면 이렇게 비누질 하고 나면은 피부가 이렇게 거칠거칠. 네, 그렇게 되는 게 유분이 다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질이나 유분에 숨어 있는 이물질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비누를 쓰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야 거의 한 8-90% 제거가 되는 거니까요. 손을 씻을 때는 먼저 이렇게 비누를 묻혀서 손을 이렇게 씻고 여기만 씻고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에도 이렇게 손 등도 씻고 사이사이를 씻어야 되는데 이제 엄지 손가락 이렇게 씻고 이렇게 사이를 씻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네, 여기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손목이 또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도 이렇게 그렇구나. 씻으시고 이렇게 비누칠을 한 다음에 요걸 하신 다음에 손목부터 이렇게 내려서 닦는 거죠. 네.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닦는 그렇게 것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감염 방지를 위한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물 트는 순간부터 끌 때까지 최소 30초 30초 이상. 네. 근데 이게 또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나가나? 어차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화장실 네네. 문 손잡이가 너무 더럽잖아요. 그럴 수 있죠. 결국에는 씻어도 별 효과 없는 거 아닌가? 발로 라는 차고 생각이 나와야지. 네, 뭐 그거는 감염의 확률적인 부분인 거죠. 저희가 뭐 100개 그 감염원이 있었을 때 손을 씻고 나면 한 90개 없어지면 그게 만졌을 때 한 대여섯 개 묻을 수 있다. 근데 아. 그래도 감염될 수 있어. 그건 뭐 맞는 얘기죠. 하지만 안 씻고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줄여줄 수 그럼요. 있다. 네. 네, 무조건 손 씻기. 네네. 네, 저희가 조사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아까 손으로 만지면 문제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은 감염자를 만지거나 했던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이랑 만지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스스로. 있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코도 많이 만지고 입도 만지고 막 이렇게 맞아. 그래요. 그래서 맞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 저희 방송하는 걸 찍어서 보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나 이런 걸 만지는지를 한번 세보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결국은 내가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깨끗이 씻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휴대폰. 네. 휴대폰이요? 휴대폰을 되게 많이 만지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휴대폰에 묻어 있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전화하거나 하면 이렇게 말 소리 튀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네. 비누로 씻을 수 없잖아요. 알코올로 그래서 딱. 알코올서 네. 맞아. 그래서 요거 튄 거를 내 전화기를 누가 이렇게 만졌어. 전화기 예쁘다 이러면서 만지면 이제 내 침에 만약에 감염원이 있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묻어 있던 걸 내가 다른 사람이 잡아서 그렇게. 뭐 만지거나 아니면 하다가 이제 옮겨오는 거죠. 네. 손 씻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결론. 그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남성이 훨씬 많잖아요. 네. 여성보다. 네. 그거를 이제 남자들이 손을 안 씻어서 그렇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쪽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성들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여성한테 좀 감염이 적은 거 아니냐. 좀 화장을 덜 한 만져서. 여성들은 얼굴을 덜 만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아닐 것 같은데 립글로즈도 많이 화장도 많이 고치고 하니까 화장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고치는데 그게 과연 그 이유가 차이가 우리는 날까? 잘 모르니까 써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화장을 풀메한 날 얼굴을 좀 덜 만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만지면 자국도 남을 수 있고 지워지니까 이걸 수정하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뭐 립글로즈를 쓴다고 립글로즈는 조금 만약에 근데 립글로즈도 쉐어하지 않으면 누군가랑 같이 쓰지 않으면 사실 나만 쓰는 거라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TV 보면 이렇게 립스틱 바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해주잖아요. 이럴 때 있지 않을까? 아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보통 화장품은 웬만해서는 나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얼굴 화장 요것도 고칠 때 팩트 같은 거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손이 직접 가는 경우는 좀 덜 할 것 같긴 해요. 뭐 이건 그냥 추정이긴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뭐 아주 일리가 없는 것 같진 않네요. 가능할 수도 이거는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른 관점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보통 이야기할 때 전염의 가능성을 줄이는 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이 사람이 뭔가에 감염이 돼서 병에 걸린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감염이 된 사람이 병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전염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얼마나 쉽게 만드느냐 그거에 있어서는 화장을 했다 그러면 좀 덜 만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사실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남성에게서 이렇게 면역력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쉬운 면역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간질환 당뇨병 네, 뭐 네.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남성 환자가 많다라는 첫 번째 가설하고요.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 중에 몇몇 바이러스는 실제로 남성에게서 좀 더 많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게 HIV 바이러스, HIV 같은 경우도 네. 그런데 그런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의학적으로도 좀 연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더 조심은 해야 돼요, 사실. 사회 활동도 더 많고 뭐 아무래도 이렇게 접촉할 기회도 많죠. 남자끼리는 뭐 이렇게 좀 만지고 이러잖아요. 또 여자분들끼리도 만지나요? 반대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이런 밀접한 접촉이 그런가요? 동성간에 더 많지 않아요? 준이는 만지는구나 되게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스킨십을 정말 좋아해서. 상대방도 좋아하든가? 이 표정이 안 좋네요. 그 메르스 때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도 아이들은 거의 지금 안 걸리고 혹시 감염이 돼도 증상이 굉장히 경미한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추론들이 좀 있죠. 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했을 때 교차 백신에 의한 교차 반응이 있을 수도 교차면요. 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거나 어머니로부터 이제 받은 면역 세포들, 면역 항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 남아 있는 거죠. 보통 1년에서 1년 반까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전달된 어머니의 그런 면역 관련된 것들이 아이에게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느냐. 뭐 이런 네. 가설들이 있습니다. 네. 저 이거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을 소독을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한 3, 4일 살아 있다고 하니까 막 칙칙칙 하는데 그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건 네. 결국에 어떤 감염자가 갖고 있는 침이나 점액, 가래 같은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 바이러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분비하는 점액에 붙어 있는 세포라든지 점액 안에 보호막 같은 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에 갔어요.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증발을 하잖아요. 저희 수분이 침 뱉어놓고 시간 지나면 침 마르잖아요. 네. 증발하면서 원래는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제거가 돼요. 근데 어. 대부분의 경우에 가래 같은 것들이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점액이라고 하는 네. 것들은. 그럼 이 끈적끈적한 것들은 물은 말르면 완전히 흔적 없이 없어지지만 객단, 그러니까 가래 같은 것 지저분한 건 남아 있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그 흔적 아래에 바이러스가 이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걸 깨끗이 닦아내고
그냥 오픈돼 있는 공간이었으면 얘는 죽었을 텐데 그런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점액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남아있을 만한 것들을 방역을 해야지 사라진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 뿌리는 뿌리는 건 성분 그건 뭐예요? 알코올? 네, 에탄올이 기본이고요. 저희 손세정제도 에탄올이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70% 이상의 에탄올을 갖고 있는 성분으로 소독을 하죠. 네. 궁금했어요. TV 보면서 저건 뭐지? 그게 다 똑같은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기 중 감염이 되는 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결핵 이런 거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결핵은 아까 N95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떨 땐 종종 그 비말 감염과 공기 중 감염의 개념도 좀 혼동스러운 맞아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기 중에 감염된다라는 거는 공기 중에 어떠한 매개체가 없이도 균이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죠. 그럼 얘는 저희가 숨을 쉬는 과정에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기 중 감염, 호흡기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질환이 결핵이랑 결핵 같은 겁니다. 결핵이라든지 뭐 수두, 뭐 홍역,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네네. 것들인데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기침을 하면 재채기 같은 거 하면 침이 퍽 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튄 침은 결국에는 공기를 통과해서 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공기 중 감염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공기 중으로 나가서 갔을 뿐이지 공기 중에 이것만 있어서 생존하지 못해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공기를 통과했을 뿐이지 결국엔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네요. 공기 중 감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공기 중에 아무 그냥 게 살 수 없어도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네. 거고 비말 감염이라는 건 어떤 매개체, 점액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있어서 거기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애들 인 거예요. 비말 감염. 비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비말은 무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날아가도 그 무게 때문에 빨리 가요. 떨어지는 거죠. 빨리 멀리 가요. 가지 못하고 빨리 날아가지만 어. 곧 떨어지는 거고 공기 감염은 둥둥 떠다니는. 네, 그냥 정말 공기 중에 있는 거죠. 네. 비말 감염과 공기 중 그러니까 비말 감염은 공기 중 전파랑은 전혀 다른 전혀 개념인데 다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죠. 그리고 그게 또 호흡기의 증상을 유발하니까 공기 중 감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호흡기 감염은 뭐냐 그러고 또 헷갈리시는데 공기 감염하고 비말 감염 다 호흡기 감염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호흡기 감염은 뭐냐면 호흡기에 생긴 감염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기라는 전파 건 방식에 상관없어. 네. 어. 인두, 후두, 뭐 폐, 기관지, 입안 이런 데 생기는 감염을 호흡기 감염이라고. 네, 네. 전파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폐렴을 걸리면 폐가 딱딱해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더라. 한 번 폐렴에 걸리면 큰일 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돈 적도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폐렴이라는 것도 결국엔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흉이 지는 분이 네. 있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원상복귀되는 것처럼 상처가 깊거나 반복된 자극을 통해서 일정 시간 이상의 손상이 생기면 원상복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흉이 지거든요. 흉이 지면 대부분 딱딱해져요. 폐도 똑같거든요. 잘 금방 아물게 되면 원상복귀가 되지만 원상복귀가 안 될 정도로 심한 폐렴을 앓으면 섬유화가 진행되는 게 이제 흉터가 남는 거고요. 그러한 반응에 더해서 특정한 균이나 바이러스는 섬유화를 좀 더 쉽게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면역 억제 상태에서 잘 생기는 저희는 뉴모시스티라 뭐 그런 균이 있거든요. 걔네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섬유화가 생기기 전에 폐가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들이 있어요. 급성 호흡 부전 같은 네, 것들을 네.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않습니다. 거군요. 네, 모릅니다. 이건 그냥 TMI인 것 같긴 한데 궁금한 거가 그럼 비말이냐 공기 중 감염이냐 결정되는 건 그 바이러스의 사이즈, 크기 네. 이거에 따라서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네, 거 그것도 맞나요? 그렇고요.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가 근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나 이렇게 뭔가 전파자가 있어야 전파체가 있어야지 스스로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사실 얘기했었던 그 빵 연구는 네네. 솔직히 얘기하면 바이러스를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바이러스는 빵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세균이나 곰팡이는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러스는 빵 싫어합니까? 네, 싫어한다기보다 바이러스는 거기서 이렇게 증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증식엔 기본적으로 세포가 필요하거든요. 네.
빵엔- 손을 씻는 게 이만큼 중요해. 뭐 그 정도의 네, 그렇게 의미인 이해하시면 될 것 것 같네요. 네, 손을 진짜 잘 씻어야 됩니다. 네. 복지부 장관도 저번에 개념 헷갈려가지고 좀 욕먹고 그랬는데 그 잠복기, 뭐 잠재기, 네. 또 뭐 무증상 감염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잠복기랑 무증상 감염은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개념인데 용어가 다른 거라서요. 그러니까 잠복기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가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는데 네. 이게 내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려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이 일정 수준 이상 몸에서 증식을 해야 돼요. 숫자가 막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딱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게 생기면서 얘랑 우리 몸이랑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기침, 가래, 뭐 발열 이런 증상이 생기게 네.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증식만 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잠복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상태를 넘어가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거고. 자, 잠복기는 이제 이해했어요. 네. 잠재기라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네, 거죠? 잠재기는 저희가 검사를 이제 하잖아요. 막 검사를 해요 환자들한테. 근데 검사했는데 검사에서 없는 걸로 나와요. 그 이야기는 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되면은 검사에도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지. 몇 마리 안 시기. 되니까. 네,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 기간을 잠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재기와 잠복기는 겹치는 시기가 있죠. 그렇죠. 네. 보통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같죠. 근데 이놈은 이제 무서운 게 잠재기에서 잠복기의 사이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환자는 증상이 없어요. 잠재기는 끝났는데 잠복기는 아직 안 안 끝난 거죠. 그 시기가 딱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른 바이러스는 거의 없거나 없거나 없는데 짧아요. 네. 신종 코로나는 좀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래요. 길 수도 있네. 네, 그래서 그럼 보통 대박이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잠복기를 2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잠재기를 짧으면 하루, 길면은 7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네, 그래서 네, 네. 하루만 지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속에서 충분히 숫자가 늘어나서 검사하면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진단하기가 용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또 길어서 네, 무증상 기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증상 기간이 길면 잠재기는 끝났는데 잠복기는 아직 안 끝난 상태니까 요 기간 동안에 환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채로 막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감염시킬 수 네, 있는 거네요. 다 너는 뭐 전염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독일에서 나온 첫 번째 환자 무증상 감염의 네. 증거다 해가지고는 논문 아. 나오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아니었죠. 또 네. 며칠 지난 다음에는 알고 보니 그 중국 사람은 증상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증상 감염 그건 또 아니라고 나왔는데 아, 요것도 헷갈리실 수 있겠다.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도 바이러스가 내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남한테 가서 전염될 수 있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아까 그 레이턴트 피리од 잠재기 끝나고 나서는 아니요. 잠재기 중에도 전염성을 갖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슈는. 신종 코로나는 네. 잠재기에도 기에도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타인한테 일부 가가지고 확실하진 않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아마도 그런 것 네.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그쵸. 거예요. 무증상 기간이라고 너무 하는 그렇게 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책임 못 지니까. 네. 무증상 기간이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언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지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 해야 네, 되는지. 이게 이제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 독일에서 나온 논문 환자는 무증상 감염이었다라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무증상 감염 아니었다라고 네. 했다가 무증상 감염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하는 이야기긴 네.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잠재기나 잠복기에도 감염이 증상 없을 때도 네. 전파가 되는 게 아닌가. 생길 수 있고 네, 사실 의심하고 있는 잠복기 때 전파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 중순 이후가 저희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시기일 거로 보고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잠재기, 잠복기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저희가 보통 2주 잡고 있는데 더 길어진다 그래도 3주에서 4주를 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저희가 1차 감염자라고 하는 감염자분들과 네. 2차 감염자분들이
3차 감염을 일으키면 이제 3차 감염 1에서 2, 뭐 2에서 3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감염이 됐는데 제가 형이랑 얘기하다 형이 감염돼 형이 2차 감염자예요. 근데 이 형이 집에 가가지고 형수님이랑 밥 먹다가 형수님이 감염돼 형수님이 3차 감염자거든요. 3차 감염자는 1에서 2,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3차 감염이 누가 될지 시작되면. 지금 모르니까. 3차도 한 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차 감염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게 무한정 진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건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차 정도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3차는 숫자가 미미하다면 이 2차 감염으로 끝날 수 있는 시기를 잠재기를 가지고나 잠복기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2월 둘째 주, 셋째 주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앞으로 한 1, 2주 고비를 예. 잘 넘기면 다행인데 중국이나 특히 그 후베이성 쪽은 거기는 3차 감염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죠, 저희가. 거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감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또 새로운 잠복 그 계산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예측 불가입니다, 저희가. 네, 이게 정말 참 안타깝지만 초기 대응이 안 된 거죠, 사실은. 네. 중국이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미 2차 감염, 3차 감염이 방역 혹은 그 차단했잖아요, 도시를. 네. 그때가 이미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건 차단을 하는 거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준이가 일하는 세브란스 병원도 뭐 난리겠죠, 아주. 난립니다. 지금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긴 거는- 아직 환자는 안 갔단 말이죠. 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환자분들 중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스크리닝해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병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환자분들이고 면역력이 네네. 떨어져 있으니까 감염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감염 방지를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의료진의 경우나 환자분들 모두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공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공중 식당 같은 데 막 북적거리는 데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되게 중요한 감염 예방 수칙 그 지키고 큰 있습니다. 병원들은 들어갈 때 모든 사람 다 체온 재고, 네, 체온 재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구가 예를 들면 20개였다면 지금 딱 5개 정도 열어놓고 거기서 모든 분들의 동선 그리고 파악을 하죠. 모든 환자는 다 면회 금지죠 지금. 네, 지금 다 금지입니다. 네. 보호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보호자 한 명 제외.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쉬운 일 중에 하나는 괜히 누가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면회 가고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진짜 가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네, 다 안 통제돼 됩니다. 있기 때문에. 광주의 그 문제가 된 네, 케이스가 네. 사실은 이 병원 감염이 정말 큰 이슈가 맞아. 될 수 있거든요. 이 병원 감염의 이슈는 면역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큰 문제가 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돼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잠재기랑 잠복기의 기간을 규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잠복기가 짧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잠복기가 짧은 만큼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기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 내 감염이 시작되면 방역 혹은 이렇게 예방 전파 예방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 준이는 평소에 손을 몇 초나 씻습니까? 몇 초나 뭐 제가 재보진 않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준 손 씻기를 항상 지키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더 씻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나서 굉장히 깨끗이 씻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횟수를 측정하는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진료 전후는 반드시 씻고요. 환자 진료를 한 사람을 했을 때마다 손을 세정제를 쓰고 담배 피우면 씻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씻고 밥 먹기 전으로 씻으니까. 준이는 뭐 평소에도 철저하게 더 네. 씻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씻고 있군요. 지켜야 될 기본적인 건 하는데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교육을 받으니까요. 세수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세수는 안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마스크 쓰실 때는 여기 이렇게 철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철심 들어 있는 부위가 코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네, 철심.